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또 한 번 장기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재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팽 기자, 오전 일찍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재판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시간을 끌고 왔던 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 조사를 하면서 끌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전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증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가지의 쟁점을 꺼내 들고 와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번째 쟁점까지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된 상태이고요. 예. 9시 반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10번까지밖에 못 왔고 이제 나머지 3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후 5시부터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까지 상황까지만 해도 재판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오후 5시가 넘어서부터는 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속도를 내달라. 정리 겹치는 부분은 조금 제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5시 30분쯤에는 한두 시간만 더 주겠다. 그 안에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지금 현재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까지도 좀 더 남아 있는 분량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말을 할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그렇다고 칼같이 자르지 않겠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았는지는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들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했던 증인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재판부에게 시간이 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취지로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조금 더 서증 조사를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검찰 구형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에 대한 변호인들의 마지막 공식 입장을 얘기하는 순번이 남았고 그 피고인들이 또 최후 진술하는 부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모두 8명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변호사들이 1시간씩만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나당 1시간씩이니까요. 두 개를 합치면 최소 2시간이고 시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16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절차들이 남아있고 네. 여기에 검찰 구형이 한 2시간 정도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2시간 정도의 검찰 구형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오후 5시부터 일단 지기현 재판장이 또 속도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상황이지만 우선 오늘 오전 상황이 이제 오후 5시까지는 좀 맞춰달라라고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얘기를 한 거였는데도 지금 이제 이 시간은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계속 이렇게 좀 권고를 하는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재판부 요청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속 재판을 위한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279조에 있는데요. 공판기일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재량이 주어지죠. 네.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까지 이 사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피고인 측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회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여기 왔는데 물론 각자의 재판주의 스타일은 있고 또한 불법이 아닌 이상 최대한 존중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바로 직전의 공판기일과 또 오늘의 이 모습을 볼 때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사실상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위원 재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소송 지휘를 안 한 게 아니라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난번 공판기일에서 벌어졌던 일과 또한 오늘도 계속해서 5시까지 끝내라, 뭐 이제는 좀 속도를 내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소송 지휘이지만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여기에 제대로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법정에서 저도 뭐 업무하면서 보는 그런 모습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이런 소송 지휘권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 공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지난번 공판, 그러니까 지난주 9일에 있었던 그렇게 좀 끝났어야 할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난 재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날도 이제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을 시작을 했고 원래는 직위원 재판장이 그때 재판을 끝내겠다 이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강조를 한 바가 있었죠. 예. 따라서 저희 취재진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들어가는 피고인들조차도 재판을 마무리할 생각, 특검도 구형을 모두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15시간 가까운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내용보다는 그 형식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박이일이라는 무박이일 재판이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자정을 넘어서 재판이 끝나면서 무박이일 재판을 했는데 저희도 물론 법조를 오랫동안 좀 취재하고 내용을 보면서 무박이일이라는 재판을 본 적이 저도 없거든요. 저도 처음 있는 경험이었고 사실 그 같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배경 그리고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졌어 했던 이유들을 좀 더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소송 지휘가 좀 이제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특히나 이제 많은 변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 경우에는 지난 재판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서증 조사에서 많은 시간을 일부러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재판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이 준비했던 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도 하면서 재판을 좀 끌어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윤 전 장관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그 같은 이 비판과 지적을 그것을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끌 이유가 없고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특검과 재판부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면서 본인들은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이렇게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특히나 이 결심이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지난 재판에서에 이어서 오늘 재판까지도 또 무박이일 재판이 또 반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판의 내용보다는 지금 형식이 또 집중받는 것이 아무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되게 중요한 재판이고 지금 현재 계속 결심까지 가고 이제 1심이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저희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내용을 좀 쓰고 싶은데 이렇게 형식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들도 좀 기사를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팬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을 시작을 하면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었다. 약간 이렇게 좀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듯한 발언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오히려 특검 측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오늘 변론의 서두에 이렇게 꺼내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지난번 공판기일 진행에 대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 지연을 통해서 얻을 게 없다. 우리가 왜 재판 지연을 시도하겠느냐. 재판 지연이 아니라 재판을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서두에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를 좀 따져봐야겠죠. 네. 그런데요. 오늘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들 그리고 또 지난번 공판기일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증거조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 증거조사라는 게 뭐냐. 지금 1년 동안 증거조사한 거예요. 네. 즉 형사재판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무죄의 증거 또는 본인들에게 양형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을 하죠. 그리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네. 법정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장이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에 양형을 이제 판단해서 선고하는 것이죠. 이게 형사재판의 아주 간단한 핵심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증거조사를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조사 중에서 지난번 공판기일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 증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서증이라고 이제 방송에도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증거 서류입니다. 종이로 된 것들이죠. 이거를 조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재판에서는 다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낭독이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다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재판 몇 건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즉 증거조사할 때는 이 증거로 제출된 서류를 양측이 제출한 이 증거 서류를 다 읽는 게 맞아요.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재판에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서증 말고는 요지를 고지하는 걸로 하고 심지어 그거조차 서면으로 대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년 동안 증거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수행 그리고 또 방어권의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의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너무 과하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정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다 보니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기고 이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변론에 대한 지적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좀 궁금한 게 오늘 재판 이제 초반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측이 유튜브에서 임무를 완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이 좀 잘 된다. 오늘 하루 윤 전 대통령이 통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선 징계 대상에 오른 상황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 좀 난감합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짐작이에요. 짐작인데 지금 8명의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명의 변호인들이 있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과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하는 대응이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그래도 상당히 납득할 만한 그런 절차와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여러 가지 태도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병합됐기 때문에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재판이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그 외에 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기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일종의 자의적인 왜곡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과하게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들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 그리고 또 제가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변호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교감이 있었고 역할 부담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점이 느껴져서 그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사건이 병합돼서 한 자리에 있는 지난 공판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재판 내용을 또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팽재훈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13가지의 주제를 세분화해서 지금 변론 비슷한 이런 어떤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해주셨고 지금 네. 이제 9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주제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혐의는 다 부인하는 취지로 보여요. 좀 네. 어떠한 주장들을 펼쳤는지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좀 변화 상황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13가지 쟁점 중에 11번째 쟁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11번째 쟁점은 이제 계엄 전후 관련된 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엄 선포문과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행위 중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군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서증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혐의를 부인하는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탄핵 심판도 지켜봤었고 오늘의 재판도 좀 지켜보면서 약간 느낌이 드는 것은 탄핵 심판 마지막 날 최후 변론을 약간 이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비상계엄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도 약간 비슷한 형식의 흐름으로 조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과거에 비상계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의 그 논의 과정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떠한 피해도 내지 않았다는 같은 주장들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한 몇 가지 짚어보자면 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는 것을 현재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또한 그 절차 또한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상임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 위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탄핵 심판 절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 형사재판에선 그것을 끌고 오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같은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이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같은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됐던 사실을 또 끌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재판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재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요 발언들을 또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지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도 사법심사가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또 갈릴레오 비유를 또 들면서 다수가 항상 진실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변호사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올까라고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약간 변호인들이 릴레이식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가지 의 쟁점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쟁점마다 변호인들이 바꾸면서 발언을 하고 또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계리 변호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유연석 변호사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변호인들은 과거의 사례를 불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탄핵 당시의 상황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변호인들이 있고 또 다른 변호인들은 또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또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형사사법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조금만 정리를 좀 더 해드리자면 재판 진행 상황에서 지금 잠시 지금 18시 17분 이제 18분이 됐는데 잠시 휴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까 오전 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현재 지금 재판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16시 17분부터 13분 정도 휴정을 했다가 18시 30분에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특검의 구형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특검이 서증 조사를 앞서 먼저 했었거든요. 특검이 네. 서증 조사를 먼저 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시간이 6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됐고 이거에 좀 맞추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거의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도 이제 끝나가는 거고 6시 30분에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이제 특검의 구형도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팽재훈 기자가 짚어준 이제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앞서 있었던 그런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부분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이것이 이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도 끌고 오면서 또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 탄핵 심판의 정당성 자체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지금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무죄 취지 주장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지금 서증에 대한 조사죠. 네, 증거 조사인데 증거 조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지난번 공판에서 이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한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크게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최후 변론 때는 네. 최후 변론을 또 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더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그 팽재용 기자께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변호인들이 릴레이로 이어서 한다. 네. 저는 이 최후 변론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끝내기 전까지 중단시키기 전까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인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담당 변호사가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변호사를 하더라도 변호인이 여러 명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자 다 할 수 있다. 그중에 한 명만 하겠다는 것은 법문에는 없어요. 이걸 소송 제의를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재판장이 어떻게 할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무죄 주장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무죄 주장 전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형식 재판이죠.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사의 특검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 네. 즉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결국 체포돼서 나중에 구속이 됐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처음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후에 있었던 수사와 공소 제기 역시 모두 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공소가 기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네.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설령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 들어가서 유죄가 아닌 무죄다. 이런 부분들은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그동안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굵직한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11.6 김재규 중정부장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네. 그 재판 그 두 판결을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무엇인지, 폭동이 무엇인지, 언제 내란죄가 기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단을 해놨고 1980년에 있었던 11.6 판결과 97년에 있었던 신군부 판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 1심 재판부 역시 그동안에 있었던 바뀌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무죄 주장을 해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이 서증 조사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게 될 텐데 네. 사실 특검은 계속 이제 앞서 진행됐던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법리적인 쟁점들은 다 짚은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또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 이게 이제 특검의 결론인데
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라 뭐 김용현 전 장관 측까지 뭐 반박이 당연히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에 구형을 하고 난 뒤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검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에 대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앞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최후 변론에 가까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이제 사례들을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이 대담을 하면서 재판 내용을 좀 쭉 살펴보니까 이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에를 언급하면서 이제 상권 분립을 언급하고 또 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까와 같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같은 이제 고유 사례를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인데요. 예. 아마 특검은 이제 잠시 뒤인 한 7시에서 8시 사이쯤부터 이제 6시 30분에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한 7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결심 절차인 특검의 구형에 대한 이슈를 먼저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구형을 밝히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결심이 미뤄지면서 하나 좀 새로운 약간 변수 같은 거라고 좀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이상민 전 장관 결심을 먼저 했습니다. 예. 이제 내란 이제 중요 종사자로 또 다시 기소가 됐었던 경우가 현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덕수정 국무총리 재판은 지난달에 끝났었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대로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이 끝나고 바로 어제 이제 결심이 되면 다음 순서였겠죠. 네. 다만 오늘 결심이 미뤄지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검이 얘기했던 게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기도 했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아마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제 혐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의 국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 특검이 조금 더 균형이 내려져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지 않을까 이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화제가 되는 게 조금 전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몽테스큐의 발언이잖아요. 네, 삼권 분립을 네,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97년에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한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라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대법원이 이 내란죄에 관련해서 판단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설령 그렇다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치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의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판결이 바뀌지 않는 한,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변경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무리 몽테스키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번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피할 그런 주장으로 인정되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유죄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뒤집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구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논의를 하면서 뭐 딱히 이제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가 힘들다 또 이런 결론에 또 이르렀다 이런 또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특검의 구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인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제 이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좀 뭐 물론 지난주에도 또 같이 전망을 해보기도 네. 했지만 또 네. 어떤 형이 또 구형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사실 구형 자체는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밝히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형량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법원의 선고는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사형을 구형해도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고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지금 일선 재판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8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시청자들과 함께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강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게 호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구형한 대로 형이 선고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따진다면 실질적인 구형이 더 중요하다는 게 최근의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선고될 만한 걸 구형해라. 정말 아주 센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 그런 입장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지금 상황에서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유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앞서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좀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팽재용 기자, 지금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7시 반까지는 좀 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이제 19시 30분까지는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럼 6시 30분에 이제 지금 벌써 6시 30분이 됐네요. 이제 좀 있으면 휴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7시 반까지 서증 조사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뒤에 이후 절차가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특검의 구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이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진술 의견에 대해서는 7시 반까지는 좀 종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저녁에 이제 막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좀 재판을 보시면은 오전부터 이야기했던 결심의 상황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가 좀 더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7시 반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와 변론이 어느 정도 종료이 되면은 이제 특검의 구형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특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틀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결심이 시작된 뒤로 특검 측은 이제 약간의 실랑이를 한 거 외에는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또 18시 30분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휴정이 마치고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재판장이 들어와서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돼서 1시간 정도 더 진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특검의 구형 의견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관련된 내용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기현 판사가 그런데 앞서 5시까지 맞춰달라고 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7시 반까지 맞춰달라고 했지만 또 그게 지켜질 거라고 또 100% 확신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재판의 흐름이 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5시부터 조금 재판을 독촉을 했고 그때부터 시간이 막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저녁이 무렵이 되면서 재판이 이제야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온전히 따를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은 절차에서 각 피고인들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피고인이 1시간, 2시간씩 쓴다고 한다면 특검이 아무리 2시간 내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피고인들이 재판의 시간을 더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뭐 정말 밤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 언제 나올까요?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그 부분이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재판장의 절차적인 허용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피고인의 최후 진술 그리고 또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관련해서도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쓴다면 자칫 정말 새벽까지 진행이 되고 심야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여러 피고인들의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당사자가 본인이 이야기한다면 절차를 또 마무리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말씀 중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취재를 하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정리됐던 이제 향후 계획들을 각 변호인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 지금 피고인 최종 변론에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변론, 최후 이제 발언은 이제 한 4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본인의 이제 모든 변론 시간을 합치면 1시간 정도로 잡혀지고 있고 네. 김용희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하는 건 7에서 8분 정도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은 2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김용희 전 장관 측을 합치면 1시간 반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들도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최후 진술과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합쳐서 이제 이야기한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대로 된다면 특검이 2시간 정도 구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피고인들의 모든 의견들을 합쳤을 경우에는 3시간 정도고 자정을 약간 넘는 상황에서 끝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절차적으로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좀 기자님께서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은 큰 무리 없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형사소송 규칙에 이 변론 시간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검사의 의견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나 변호인의 최후 변론 관련해서 너무나 긴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걸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기현 재판장이 그런 이 변론 시간 제한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전해주신 그러한 시간 활용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일 없이 오늘 좀 심야 시간이겠습니다만 재판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두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7시 반 정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제 서증 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발언 40분 그리고 변호인 진술 최종 변론 15분 정도를 예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법조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